오늘은 유화로 해바라기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해야 할 텐데요. 기본 방식은 붓으로 그립니다만 아무래도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필로 그리기도 하는데요. 연필은 잘 지워지지도 않고 풍겨서 지저분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또 콘테나 색연필로도 그릴 수 있지만 콘테는 번지기 쉽고 색연필은 수정이 어렵죠. 그래서 전 수채 색연필을 자주 활용합니다. 오류 발견 시 물티슈 등으로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먼저 옅은 선으로 구도를 잡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와 위치가 적당할지 가늠해 보는 거죠. 대략적인 형태를 표시해 본 후 마음에 들면 형태를 확인하면서 정리합니다. 바로 채색을 들어가도 됩니다만 여기선 붓으로 스케치를 더 해볼게요. 연습도 될 테고요. 또 붓선의 색이 다음 작업에 도움도 됩니다. 이제부터 채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인 하늘색을 만들어 볼게요. 울트라마린의 식물색과 잘 어울리는 올리브 그린을 섞었고요. 오일은 뻑뻑하지 않을 정도로만 혼합했습니다. 보라색으로 채도를 약간 낮췄고요. 초벌 작업이라 얇게 문질러 칠할 거고요. 빨리 마르게 오일도 테레빈 또는 페트롤을 더 많이 섞었습니다. 단조롭지 않게 색 변화도 살짝씩 주었고 터치도 남겨가며 칠했습니다. 그리다 보니 설명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았지만 오늘은 해바라기를 주제로 정했으니까 배경 풍경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유화는 먼 곳을 먼저 칠하고 덧칠해 올라오며 근경을 표현하는 순서가 효율이 좋습니다. 초벌 과정이라 물감층이 얇고 단순하게 칠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해두고 밝은 부분은 나중에 올려 덮듯이 칠할 겁니다. 해바라기 기본색으로 진한 노랑을 결방향으로 칠해줍니다. 미리 칠해둔 어둠색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믹스되는 효과로 노란색과 경계가 뭉개지면서 연결이 부드러워집니다. 꽃받침도 일단은 다소 어두운 색으로 그려둡니다. 씨앗 덩어리도 어둠부터 시작하여 점차 밝은 부위로 덧칠해가며 표현합니다. 유화는 건조 시간이 더디기 때문에 마르지 않은 젖은 물감 위에 덧칠하는 웨트온 웨트 기법의 활용이 유리합니다. 그려가면서 색끼리 혼합할 수도 덧칠해 올릴 수도 있는데요. 젖은 상태에선 물감이 부드럽게 올려집니다. 씨앗의 낱개보다는 씨앗이 모여서 이루어진 덩어리감을 우선적으로 표현합니다. 따뜻함을 연출하기 위해 하늘의 보라색 느낌을 더해 줍니다. 불투명 기법인 유화는 이렇게 기존 그림을 덮어가며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산을 더 약해 보이게 수정해서 더 멀리 보내주려 합니다. 원경과 배경은 간략하게 분위기만 표현해서 주제를 더 돋보이게 할 겁니다. 거친 들판을 과감한 터치로 표현해 봅니다. 젖은 바탕에 색을 올릴 때는
붓에 물감을 듬뿍 묻혀 가볍게 칠해주세요. 나이프로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해바라기의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아줍니다. 중간 어둠색을 칠해서 경계를 풀어줍니다. 마르지 않은 주변 색과의 혼색을 활용하면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꽃잎의 결 방향으로 터치를 주는 게 좋습니다. 씨앗 부위도 어두운 포인트에서 밝은 쪽으로 그려 나갑니다. 씨앗은 비교적 작은 터치로 그려 질감을 표현합니다. 해바라기 꽃잎의 밝은 노란색 부분을 덧칠해 강조합니다. 덜 마른 상태로 덧칠을 하다 보면 이전 색이 붓에 묻기도 하는데요. 색이 옮겨 묻은 채로 붓질하면 재밌는 혼색 효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주변 물체는 큰 터치로 과감히 단순하게 표현해 주제에 집중시킵니다. 레몬 옐로우로 밝음을 한층 더 강조합니다. 화이트를 추가해서 하이라이트를 살려줄 겁니다. 꽃받침과 줄기가 지워졌어도 다시 덧칠해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다소 어둡게 그려둡니다. 80%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말린 후 작업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른 후에는 경계 테이프가 잘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떼어 놓을게요. 이렇게 유화는 건조 전이나 후에도 덧칠 및 수정이 유리하고 두터운 터치로 입체적인 작품이 형성됩니다.